그리고 이렇게 계수, 병화, 정화, 임수는 자연적인 것이라서 아주 자연에 맞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특별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희신이니까 희신이죠. 희신이니까 주어진 대로 자연적인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세상에서 전부 반대를 하는데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성공이 정말 성공이죠. 그렇긴 한데 실패율이 99%죠. 성공률은 1%예요. 단 1%. 그럼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명리학에서는 성공이라는 용어를 쓰지 실패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대개 인간은 실패율이 99%, 성공률이 1%에 도전하는 것이 심리인 거죠.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가 무진년이었죠. 2018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무술년이에요. 무진년에 하계올림픽, 무술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꼭 30년 만에 일어난 건데 2018년이 되면서부터 여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성공에 도전을 하게 되니까 귀신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공을,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을 벌어서 자기 투자의 보통 30% 이상을 써요. 그러면 70% 정도를 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여가 생활을 하니까 수입의 30% 정도를 자기 발전에 투자를 하니까 이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준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하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문화센터에서도 취미나 교양에는 학생들이 없어요. 대개 활용형 강좌, 취업형, 직업형 강좌에만 학생들이 몰려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돈을 엔겔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모두 생존이나 어떤 치열한 경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계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정화가 만든 게 이제 경금이고 계수가 만든 게 간목인데 처음부터 이제 이 경금과 간목이라고 하는 거 간목은 처음이고 경금은 이게 이제 뿌리라면 이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을목과 신금 속에는 을목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의 구성 능력이 좋아야 돼요. 을목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의 상품이라든가 어떤 작업 배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임수병화가 을목과 신금을 쓰게 하니까 임수병화라고 하는 내 정신은 항상 갈등이 심하죠. 을목으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배치해야 될지 신금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될지 사람 좋은 거를 배치해야 된다면 이제 병화가 이제 원하는 것이고 일 잘하는 사람은 임수가 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화와 계수도 똑같이 경금과 간목을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병화와 정화, 그리고 임수와 계수, 이렇게도 이제 또 나눠봐야 돼요. 이건 수화, 수화죠. 수화, 수화로만 나눴지만은 화도 이제 이렇게 병정, 임계로다가 나누어 봐야 되는데,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서는 경금을 만들고 계수에서는 간목을 만들고 병화는 을목을 만들죠. 그렇죠? 임수는 신금을 만드는데 임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신금을 만들고 간목을 만드는데, 이러한 형태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생에 대한 플랜이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의 인생 플랜이 구성이 되어 있다. 문제는 이렇게 6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이 플랜이 아니면은, 가령 계수 병화 중에서 계수만 있고 계수는 없고 간목만 있는 사람이 있고, 계수만 있고 간목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임수가 하나만 있고 신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임수가 있고 신금이 없거나 정화만 있고 경금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부족한 나머지 것들은 협동에 의해서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조하거나 협력하거나 상호 부조작용에 의해서 조합이라든가 분업을 이루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육신이니까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은 상대에게서, 이게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다 갖춘 사람이 좋은 건가, 하나만 갖춘 사람이 좋은 건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둘 다 있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해서 팀을 갖추거나 조직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사람이 인간미가 더 좋은 거죠. 둘 다 있으면은 내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인간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문제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항상 자기 비하를 끝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질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상품을 다루는 능력, 병화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계수는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정화는 상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면은 임수에게 시키면 되겠죠. 인간관계 화합 능력 좋은 사람을 구하려면은 병화가 하면 되겠죠. 반대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임수가 하면 되고요. 화합 능력이 안 좋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병화가 하면 돼요. 그럼 임수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이고, 병화가 없으면은 일 잘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잘 모른다라고 해야지, 안다 모른다고 잘라서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최고치와 최저치로 나누어서 말을 해야지, 잘 못한다고 해야지 임수가 없다고 해서 못한다, 병화가 없다고 해서 못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원령부터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은 원령부터 한다는 의미 자체는 이제 수하다 그러면 임수병화다 그러면은 해자축 사오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수다 그러면 개수정화다 하더라도 해자축 사오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라고 하면은 귀하께서는 개수는 한습한 기운이죠. 귀하께서는 한습한 기운을 가지고 타고났으므로 기토라고 하는 땅을 만나서 간목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학습 환경을 만나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지식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학습 환경을 만나서 간목이라는 절대적 지식 체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자축 사오미 월이면은 만약에 개수정화, 그렇죠? 임수병화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식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식 체계를 세울 학습 환경인 기토를 만나서 개갑으로 절대적 지식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개수는 지식 체계가 되는 것이고 간목은 배우는 것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개수는 지식 체계가 되고 간목은 지식 체계를 배우는 것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토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토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금이 들어가면은 더 깊이 있는 지식 체계를 배우게 되고 병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배운 지식 체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병화가 있으면은 내가 지식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병화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병화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을목으로 가서 활용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희용제요라고 해요. 희용제요.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있으라니까 경금이 있다거나 기토가 있으라니까 무토가 있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간목이 있으라니까 을목이 있거나 병화가 있으라니까 정화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신이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연결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계갑에서 지식 체계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식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계갑에 대한 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이나 신유술이면은 목금이죠. 그 중심은 이제 항상 갑을경신이 있어요. 가령 이제 유술월령이다 그러면 신금이 되는 거예요. 유술월령이다 그러면은 여기죠. 신금구역을 이제 유술월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매월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최고의 신금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신금이 최고 있는 가치의 상품인데 그 가치의 상품을 그 상품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임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관계력과 통상력이 돼요. 그러면 유술월령에서 신금이 해야 될 일은 임수다. 신금은 유술월령이니까 신금이라는 그 자체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개발되는 것이니까 임수를 만나서 대외적으로 나를 써줄, 나를 사용할 사람에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통변력을 임수에 둘 거냐 신금에 둘 거냐 어디에 둘 거냐는
원령을 통해서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천간의 수화, 천간의 수화 중에서 이제 개병정임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원령에 출생했다 그러면은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축 원령에 출생했다 그러면은 개수가 되죠. 사오미 중에서 사오 원령에 출생했다 그러면 병화가 되고, 오미 원령에 출생했다라고 하면은 정화가 돼요.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운을, 병화와 정화, 임수와 개수, 이렇게 두 가지 기운을 같이 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접목하거나 겸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통섭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통한다라는 건 이게 통섭이라고 하죠. 통섭이라고 하는 건 귀 입자가 세 개가 붙었어요. 이게 통섭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로 아울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겸한다는 의미세요. 다양성을 갖췄다는 의미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러한 두 가지의 기운이, 병화와 정화, 임수와 개수 두 가지를 다 갖추었을 때는 이렇게 통섭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예를 할 건지 예를 할 건지 막 헷갈릴 것인지, 이거를 가지고 헷갈려 할 것인지 하나로 아울러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양함 때문에 딴짓을 할 효과도 있고, 또한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유학을 내가 보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올 건지 딴짓을 하고 올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학을 보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까요? 딴짓을 하다 올까요? 대개 이제 99%는 딴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모들이 유학을 잘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해자 원령에 태어났으면 임수가 되죠. 임수가 되면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통섭이 되는 거예요. 통섭. 겸하게 되는 거예요. 겸하게. 정화라고 하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연구나 기술을 겸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괴수를 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을 겸했다는 얘기죠. 병화가 있다, 임수가 병화를 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직 운영력까지 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으로, 겸하지는 않고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들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나를 잘못되는 것으로 인도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오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육신에 오게 되면 이제 일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간화를 시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간은 대개 자기 개인적 주장이 들어있어요. 가령 해자 원령에 출생했다 그러면은 임수가 원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신금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일간인 내가 해자 원령에 태어났다면은, 일간인 내가 신금으로 태어나야만이 가장 그 원령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내가 신금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은 두 번째는 무토로 태어나든가, 아니면은 정화일간으로 태어나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간목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원령과 매치가 되어
가령 내가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일간이 나는 간목으로 태어나거나 간목으로 태어나면 월령하고 잘 맞죠. 내가 간목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기토일간으로 태어나거나 신금일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병화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월령과 매치가 되듯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배합이 되는 이렇게 희신으로 자기가 태어났다면은 월령과 자기가 일간이 서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가령 이제 신금으로 태어나랬더니 경금으로 태어난다거나 기토로 태어나지 않고 무토로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태어나면 내가 처한 세상과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내가 그 환경이 싫어지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되고 이제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니까 힘겹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귀신으로 나가서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희신으로 살도록 노력을 시킬 것인지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단 한 번도 월령을 위배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국본명리학에서 12신살이나 그 이전에 당사주조차 있어도 단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죠. 12신살에 보면은 지장화라는 게 있는데 지장화에 상충되는 역제월을 항상 나쁘다고 통변하잖아요. 그렇듯이 귀신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자월령이다 그러면은 신금은 상품이 되어야 되고 무토월령은 거기에서 환경이 되어야 되고 정화는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간목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귀신은 그것을 싫다고 해요. 그렇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경정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싶다. 병화는 나는 기술이나 AS는 싫고 지위를 가지고 싶다는 마인드. 기토는 내 환경을 가지고 싶다는 환경, 마인드.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 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귀신적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간이 월령에 맞추어서 산다는 것은 귀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월령으로 보나 일간으로 보나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일간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겠지만 만약에 일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령 월령에 위배되는 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모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죠. 그리고 희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의무 속에서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고 나에게는 의무가 있어 라고 하는 건 희신이에요. 그래서 월령에 맞춘 것을 희라고 하고 월령을 위배하는 것을 기라고 하죠. 그래서 희신으로 태어났다면은 월령이나 일간이 같은 것들인데 월령을 위배하는 귀신으로 태어났으면은
원령에 맞추도록 우리가 노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서 살도록 해둘 것인지의 문제인 거죠.